제28강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봉수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분기 영업이익과 연간 영업이익을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하는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좋은 기업일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숫자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단순히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을 찾는 것을 넘어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사를 이기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장 점유율이란 무엇일까요? 시장 점유율은 전체 시장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의 전체 시장 규모가 1조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중 한 기업이 3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시장 점유율은 약 30%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고객이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영업이익률도 반드시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모습은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상승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에서 상당히 좋은 신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증가합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상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업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고 있는데 제품을 팔 때 남기는 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25% 그리고 30%로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영업이익률도 10%에서 13%, 16%로 상승합니다. 이런 흐름이 여러 해 지속된다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은 늘어나고 있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영업이익률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규모의 경제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많이 생산하면 고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연구개발비, 관리비, 물류비 같은 비용이 더 많은 제품에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제품 하나당 부담하는 비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비용은 그보다 천천히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영업이익률 상승으로 연결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기술력이 강한 기업은 가격을 결정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 가운데 특히 강한 기업은 단순히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경쟁사가 가격을 낮춰도 고객이 계속 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한다면 어떨까요? 기업은 가격을 지나치게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허, 브랜드, 기술력, 품질, 생산 능력, 고객과의 장기적인 관계, 이런 요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함께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상황이 나옵니다. 시장 점유율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률은 계속 떨어지는 기업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대표적인 이유는 가격 인하입니다. 경쟁사를 이기기 위해 제품 가격을 크게 낮춥니다. 제품은 많이 팔립니다. 시장 점유율도 올라갑니다. 하지만 한 개를 팔 때 남기는 돈은 줄어듭니다. 이런 성장은 질이 좋은 성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이 20%에서 30%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0% 그리고 6%로 계속 하락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질문해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돈을 주고 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즉, 과도한 할인과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 시장 점유율만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반대로 영업이익률은 높은데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정리하면 단기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진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사가 고객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기술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로운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하나만 보고 기업의 경쟁력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7번째, 반도체 산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전체 시장 점유율만 보면 부족합니다. 어떤 제품에서 강한지를 봐야 합니다. 범용 제품에서 많이 판매하는 것과 고부가 가치 제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고성능 메모리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경쟁력이 기업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기업을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는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는가? 제품 가격은 유지되는가? 영업이익률은 함께 개선되는가? 이 네 가지를 연결해서 보면 기업의 경쟁력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8번째, 바이오 기업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제품이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면 현재 시장 점유율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기술의 경쟁력을 먼저 봐야 합니다. 임상 결과는 어떤가? 글로벌 제약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기술 수출이 가능한가? 같은 기술을 여러 의약품에 적용할 수 있는가? 특허 경쟁력은 충분한가? 이런 요소가 미래의 시장 점유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상업화된 이후에는 시장 침투 속도가 중요해집니다. 경쟁 약물보다 효과가 좋은가? 안전성은 어떤가? 환자가 사용하기 편리한가? 가격 경쟁력은 있는가? 보험 적용은 가능한가? 이런 요소들이 결국 미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됩니다. 9번째, 조선과 방산에서는 시장 점유율의 질을 봐야 합니다. 조선업에서는 단순히 선박을 많이 수주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수익성이 높은 선박을 얼마나 수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장 점유율까지 상승한다면 앞으로의 영업이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매출보다 수익성이 좋은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한다면 기업의 이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은 반드시 무엇을 팔아서 높아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번째,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진입 장벽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업의 경쟁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사용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집니다. 연구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객이 증가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장기적으로 찾고 싶은 기업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기업입니다. 시장 점유율 상승이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증가한 영업이익이 다시 경쟁력 강화에 사용되는 기업. 이런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사가 따라가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1번째, 하지만 시장 점유율이 너무 높다고 영원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이라고 해서 미래에도 반드시 압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술은 변합니다. 고객의 취향도 변합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산업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시장을 지배했던 기업이 새로운 기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경쟁력을 잃은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현재 시장 점유율뿐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방향을 봐야 합니다. 50%라는 숫자 자체보다 50%가 40%에서 올라온 것인지 60%에서 내려온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똑같은 50%라도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2번째, 영업이익률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15%라는 숫자만 보면 부족합니다. 몇 년 전 10%였는데 15%가 된 것인지 20%였는데 15%로 떨어진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 분석에선 숫자의 절대값보다 방향과 속도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을 표로 만들어 몇 년 동안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가지 조합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 영업이익률 상승. 가장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경쟁력과 수익성이 함께 좋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 영업이익률 하락.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상승. 수익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장 점유율 하락, 영업이익률 하락. 경쟁력과 수익성이 동시에 약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인을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조합만 기억해도 기업을 보는 눈이 훨씬 넓어집니다. 개인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시장 점유율 1위라는 말만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1위인가가 아니라 앞으로도 1위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시장 점유율 증가의 원인을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술력 때문인지, 가격 인하 때문인지, 경쟁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업종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도체, 바이오, 조선, 방사는 시장 점유율을 바라보는 방법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기업을 분석할 때 다음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최근 3년에서 5년 동안 시장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가? 둘째,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도 상승하고 있는가? 셋째, 점유율 상승이 기술력에서 나온 것인가? 넷째, 가격을 지나치게 낮춰 점유율을 높인 것은 아닌가? 다섯째,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가? 여섯째,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일곱째, 기업이 가격을 결정할 힘을 가지고 있는가? 여덟째, 점유율 확대가 실제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고 있는가? 아홉째, 늘어난 영업이익을 다시 연구개발과 미래 성장에 투자하고 있는가? 열째, 앞으로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있는가? 오늘의 핵심 정리.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도 반드시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시장 점유율과 영업이익률이 함께 좋아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서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업 분석에서는 한 가지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시장 점유율을 보고, 영업이익률을 보고, 매출을 보고, 영업이익을 보고, 산업의 변화까지 연결해서 보십시오. 숫자 하나는 기업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러 숫자의 흐름을 연결하면 기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까요? 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제29강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봉스 오디오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함께 보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영업이익을 주도주 투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주도주는 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주도주라고 하면 많은 투자자는 먼저 주가를 생각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 거래량이 폭발하는 종목,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 종목,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종목. 물론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가 뒤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시장을 이끄는 진짜 주도주의 뒤에는 상당한 경우 기업이익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이익을 통해 주도주의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먼저 주도주의 개념부터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주가가 2배 오른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테마나 수급 때문에 급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몇 년 동안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시장 점유율까지 높아지면서 주가가 장기간 상승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기업은 단순한 급등주가 아니라 산업을 대표하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볼 때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주가가 왜 오르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이익 성장입니다. 두 번째, 주가는 결국 기업이 앞으로 벌 돈을 반영합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것으로 예상되면 그 기업의 가치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이 다음과 같이 증가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해 1,000억 원, 둘째 해 1,500억 원, 셋째 해 2,200억 원, 넷째 해 3,000억 원,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다음 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기업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투자자만 변화를 발견합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 기관이 관심을 갖습니다. 외국인 자금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실적 전망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 전체가 그 기업의 성장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도주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주도주는 영업이익의 절대 금액보다 증가 속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큰 기업이 반드시 최고의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변화의 속도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업은 영업이익이 1조 원입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영업이익이 2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2천억 원이 3천억 원, 4,500억 원, 6천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시장의 관심을 더 강하게 받을까요? 상황에 따라 두 번째 기업이 더 높은 성장 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재 크기뿐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보다 먼저 매출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도주 후보를 찾을 때 영업이익만 기다리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기 전에 매출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제품 판매가 증가합니다. 새로운 고객이 들어옵니다. 해외 수출이 늘어납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합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일찍 발견하려면 매출과 영업이익을 함께 봐야 합니다. 매출은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아직 크게 증가하지 않은 기업이 있다면 왜 그런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공장 투자 때문인지, 연구개발비 증가 때문인지, 아니면 원가 부담 때문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이 해결될 수 있다면 나중에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짜 강한 기업은 영업이익률까지 좋아집니다.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도 증가합니다. 여기에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한다면 어떨까요?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업이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능력까지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20%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50% 증가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높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이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제품 가격을 결정할 힘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면 기업의 이익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장 점유율 상승은 주도주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경쟁사의 점유율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까지 상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장이 커져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기업이 경쟁사보다 더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산업 안에서도 모든 기업의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산업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 기업이 있고 빼앗기는 기업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찾아야 하는 것은 가능하면 전자입니다. 일곱 번째, 반도체 주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이 강합니다. 수요가 증가합니다. 재고가 줄어듭니다. 제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공장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매출이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처럼 새로운 대규모 수요가 등장하면 기존 사이클의 구조적인 성장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서도 모든 기업이 똑같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 경쟁력이 있는가?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가?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가? 제품 구성은 좋아지고 있는가? 이런 차이가 결국 영업이익 증가폭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기업을 먼저 평가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조선과 방산은 영업이익이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선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선박을 대량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했다고 즉시 영업이익이 모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건조가 진행되면서 시간이 지나 실적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주가는 현재 영업이익보다 미래에 형될 수주주 잔고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방산도 비슷합니다. 대규모 해외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납품은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진행됩니다. 시장은 현재 영업이익뿐 아니라 앞으로 쌓일 이익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도주를 분석할 때는 현재 실적만 보면 부족합니다. 미래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근거가 얼마나 쌓여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9번째, 바이오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바이오 기업은 현재 영업이익만으로 주도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기술의 가치, 임상 결과,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 기술 수출, 신약 허가 가능성, 플랫폼의 확장성, 그리고 실제 상업화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결국 미래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입니다. 단순한 기대만 있고 실제 수익화 가능성이 없다면 위험합니다. 반대로 기술의 가치가 계약과 매출로 검증되기 시작한다면 기업의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기관과 외국인은 왜 영업이익 성장 기업에 관심을 가질까요? 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는 한 번에 쉽게 사고 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기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여러 해 동안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이런 장기 자금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매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적 전망이 계속 좋아지면 비중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금이 장기간 유입되면 주가 추세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도주에서는 가격과 거래량뿐 아니라 실적과 수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1번째,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영업이익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 영업이익 전망의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내년 영업이익을 2천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몇 달 뒤 2,500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3천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실적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수요가 예상보다 강하거나 제품 가격이 좋아지거나 신규 고객이 늘어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시장의 평가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도주에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좋은 실적이 아니라 계속 좋아지는 기대입니다. 12번째, 하지만 영업이익 증가가 멈추면 주도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주도주도 영원히 오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빠르게 증가합니다. 시장은 더 큰 성장을 기대합니다. 주가도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영업이익은 여전히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장 기대도 더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 전망이 하향되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투자에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가만 보면 부족합니다.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가, 느려지고 있는가까지 봐야 합니다. 13번째, 가장 위험한 순간은 최고의 뉴스가 쏟아질 때일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합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좋은 기사가 나옵니다. 증권사 목표 주가도 올라갑니다. 개인 투자자의 관심도 폭발합니다. 이때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의 좋은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수 있는가? 아니면 지금이 가장 좋은 순간인가? 시장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주도주가 강한 동안에는 실적 전망이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전망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순간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4번째, 차트와 영업이익을 따로 보지 마십시오. 차트가 강합니다.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신고가를 돌파합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가의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트만 급등하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왜 상승하는지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도주 분석에서 차트는 시장의 행동을 보여주고 영업이익은 기업의 체력을 보여줍니다. 둘을 함께 보면 훨씬 강력합니다. 주도주를 볼 때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업이익이 한 분기 급증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성장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매출 증가 없이 영업이익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업이익률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업 사이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실적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과거의 좋은 실적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도주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도주는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언젠가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해시털 오늘의 실전 체크리스트 주도주 후보를 발견했다면 다음 질문을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째, 매출이 여러 분기와 여러 해에 걸쳐 증가하고 있는가? 둘째,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가? 셋째, 영업이익 증가 속도가 매출 증가 속도보다 빠른가? 넷째,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있는가? 다섯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가? 여섯째,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가? 일곱째,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가? 여덟째, 내년 영업이익 전망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아홉째, 기관과 외국인의 장기적인 수급이 나타나고 있는가? 열째, 차트의 강함을 설명할 수 있는 실적의 근거가 존재하는가? 열한째, 경쟁사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경쟁력이 있는가? 열두째, 현재의 성장 구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는가? 이 질문 가운데 긍정적인 답이 많아질수록 단순한 급등주와 장기적인 주도주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주도주는 단순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시장을 이끄는 기업의 뒤에는 산업의 성장과 기업 이익의 성장이 함께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개선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미래 영업이익 전망까지 계속 올라간다면 관심 있게 볼 만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과 강한 주가 흐름까지 연결된다면 시장이 그 기업의 변화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도주를 찾는 것만큼 주도주의 성장이 언제 둔화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증가하는 속도를 보십시오. 현재 실적만 보지 마십시오. 다음 해의 실적을 보십시오. 차트만 보지 마십시오. 차트를 움직이는 기업의 이익을 함께 보십시오. 결국 강한 주도주의 중심에는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계속해서 현실로 증명되는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은 영업이익 시리즈의 마지막인 제30강, 영업이익 심화 총정리, 실전에서 좋은 기업을 찾는 방법입니다.